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연립1차 부등식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는 것을 연립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연립1차 부등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문제를 하나 풀면서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4x가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니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예를 두 번째 걸 해보면 2x는 8 더하기 2여서 10이 되고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5보다 크니까 여기다 5라고 해놓고 크다. 그래서 두 개의 회는 공통범위를 말을 해서요. 결국에 x가 5보다 크다가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것처럼 하나의 1차 부등식을 범위를 정하고 또 다른 부등식을 범위를 정해서 공통된 범위를 하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금방 가르쳐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2x-3이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2가 되죠? 그러면 x는 2보다 작은 범위가 돼요. 다음 x가 3x고 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상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를 색칠을 해줘요. 그렇다면 공통범위는 우리가 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는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A, B, C 크기로 되어 있는 수의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이럴 경우에는 A하고 B를 찾아주고요. B하고 C를 범위를 찾아줘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A하고 C를 했으면 B와 C의 대소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또 A하고 C, B하고 C를 하면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A, B, B, C의 꼴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맞아요. 이걸 첫 번째, 이걸 두 번째 연립 부등식으로 세팅을 놓는 거죠. 네, 얘를 1번씩, 2번씩이라 놨을 때 1번씩을 먼저 고쳐볼게요. 두 번째 식을 한번 생각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 부분은 이렇게 되겠고 정답은 요거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A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작아서 공통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X는 A보다 작다, X는 A보다 크다가 동시에 나오면 공통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X가 A보다 작거나 X가 A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얘는 공통범위가 A조차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는 해가 없는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아서 여기에서 공통범위는 X는 A 하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해가 단 한 개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특수한 해를 가진 부등식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봤죠?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5 마이너스 x니까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x끼리 모아볼게요. 네, x가 2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서는 이 부등식은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연립일차 부등식은 무엇이었나요? 두 개 이상의 일자식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일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연립일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었나요? 얘도 풀고 얘도 풀어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면 그 연립일차 부등식의 해가 됐었어요. 또 A, B, C 크기 순서대로 있는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B가 포함되도록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으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 특수한 해가 있는 것도 배웠죠.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나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공통된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오늘 공부도 쉽고 재미있었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수학상 고등수학 하나하나 정복해 보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 안녕!